예방 치아 고개염 반복 기출 6번째 시간입니다. 치아 후식 발생 요인 검사 너무 중요해서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나오는 두 문제는 무조건 매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만큼은 꼭 모두 외운다. 외우기 쉽게 표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분석 너무 매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무조건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예 정리해왔습니다. 발생 요인 검사 결과를 보고 처치 방법 찾는 거 또는 설명을 보고 어떤 검사인지 찾는 거 타입 원충령이 답인 걸로 나왔었고요. 또 스나이더 검사 결과를 아예 알려주고 어떻게 조치할 거니 또는 검사에 따라서 장비제로 연결하는 문제. 내일 문제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발생 검사 보고 활성도 높은 사람 찾는 거, 처방 보고 어떤 검사였는지 찾는 거, 타입 완충론도 나왔었네요. 22년도 이번에도 결과 보고 처방을 내려주기. 또 이번에는 점조도 검사 과정을 보고 설명 중에 옳은 거 찾기. 그리고 21년도에서는 또 결과 보고 활성도 이번에 높은 걸 찾는 거. 이번에 구강 내 세균의 산생성 능력 검사 설명을 보고 옳은 거 찾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기 쉽게 좀 표로 정리를 해왔으니 표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외우시면 두 문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타입 분비율 검사 볼게요. 쉬운 거부터. 말 그대로 이름을 잘 보세요. 검사의 이름에 어떤 내용이 있다? 검사의 이름에 어떤 걸 검사하는지. 자, 보세요. 타액의 분비율이에요. 침이 얼마나 분비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비자극성 타액 분비량과 자극성 타액 분비량을 측정해서 평가를 한대요. 장비는요, 비가양 파라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씹는 거예요. 껌처럼 생긴 거. 향이 없고 단 게 없는 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타액을 침을 모을 시험관 초시계. 자,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5분 동안 타액을 모으는 거. 또 자극 상태, 이거 껌을 씹으면서 타액 분비량을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판정을 내립니다. 평균은요, 비자극성,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3.7이 평균, 껌을 씹을 때는 13.8mm가 평균. 자, 그래서 기준은, 판정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냐? 자극성 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극성 타액의 경우 분비량이 8.0, 13.8이 평균이랬죠. 8.0 이하일 때 검토를 시작합니다. 처방은요, 구강위생관리, 탄소식품 섭취 제한, 청정식품 많이 먹고 너무너무 분비량이 없다. 필루칼핀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하는 걸로 처방을 내려줍니다. 자, 그럼 타액에 대한 검사 하나 더. 타액의 점조도. 끈적끈적하는 거. 얘도 자극성 타액이기 때문에 껌 같은 거 씹어야 돼. 껌 씹는 것보다 비가양, 파라핀, 이게 껌이에요, 껌. 그래서 자극성 타액을 증류수의 흐름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피펫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흘려보냅니다. 쭉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증류수가 흐르는데 걸린 시간을 뭐에 두고 2mm의 타액이 흐르는 거 만약에 4초 동안 흘렀어. 근데 얘가 8초 동안 흐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흐르는 정도.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천천히 흐르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그냥 물처럼 비슷하다면 증류수랑 비슷한 속도로 흐르겠죠. 그래서 평균이 1.3에서 1.4다. 판정을 어떻게 내리냐? 자극성 점조도가 2.0이 되려면 어떻게? 증류수는 4초 만에 흘렀고 내 침이 2mm가 8초에 흘렀어. 그러니까 2.0 이상인 경우에 검토를 시작하는데 그 검토에 따른 처방은 양치질 좀만 똑바로 해봅시다. 탄소식품 섭취도 제한해보고 위에랑 똑같아요. 타액에 관련된 거는 처방이 비슷해요. 너무 침이 너무 끈적거리면 양이라도 좀 많이 나와보게 합시다 해서 필로칼핀을 투여합니다. 타액에 관한 비슷한 내용. 자, 타액에 대한 검사 하나 더. 타액 완충능. 완충능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안이 산성 환경이 되면 탈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타액에 그래서 산을 넣어요. 근데 그 탈해가 될 때 우리가 스테판 곡선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산에 노출이 되었다가도 우리가 다시 원래 구강 환경으로 복귀하는 게 완충 pH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타액에 산을 넣었을 때 이 산도 변화의 저항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타액의 완충능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껌을 씹어서 침을 모아요. 시험관에. 그런 다음에 유산 용액과 지시약으로 색깔을 봅니다. 자, 비가양 파라핀을 저작을 해 씹어요, 껌을. 그래서 2mm 정도 채취를 한 걸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래서 혼합
지시약 요 색깔 3방울을 2mm 든 타액에 든 시험관에 넣어요. 그래서 pH 5.0 탈의 기준 5.0이 될 때까지 유산용액을 떨어뜨리고 몇 방울이 떨어졌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6방울 미만이면 완충 능력이 너무 떨어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6방울에서 10방울이다. 부족. 10방울에서 14방울 충분. 14방울 이상이 될 때까지도 완충 산성이 되지 않고 잘 버텨. 그러면 매우 충분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건 6방울 이하의 환자들이겠죠. 6방울 이하 탄산소다 이용하고 일시적으로 완충능을 보충해줍니다. 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완충능을 보충함으로써 완충능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시키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청정식품 많이 먹어서 그리고 예방치과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침과 관련된 치아후식 발생 요인 검사 3가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균으로 들어가요. 입 안에 있는 산을 생성하는 균에 대한 검사. 이거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스나이더 검사라고 문제에서도 국가 시험에서도 어떻게 나왔어요? 스나이더 검사라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식성 치아후식을 일으키는 세균의 활성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깔로 보게 되는 건데요. 스나이더라고 하는 테스트 배지를 조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액을 침으로도 검사를 하고요. 피펫, 멸균기 여러 가지, pH 미터, 저울 뭐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더 많이 봐야 될 건 이 판정 부분. 자, 그래서 우식이 활성도가 높아. 이걸 어떻게 판정할 거냐면 색깔이 점점 어떻게 변해요. 황색,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할 건데 어느 시간대에 변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3일 동안 72시간이니까 3일이잖아. 3일 동안 냅뒀는데도 계속 녹색이야. 그러면 우식성 세균이 활동하지 않는 건강한 구강 내 환경을 가지고 있어 라고 판정을 내리고요. 경도 활성은 72시간의 황색, 노란색으로 변했네 라고 하는 거. 48시간 만에 노란색, 중등도 하루 만에 바로 변해서 고도의 활성입니다. 자, 그럼 얘는 처방이요. 이게 활성 정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무활성은 이미 관리 잘하니까 그대로 유지해. 경도는 설탕을 조금 횟수를 줄여볼까? 그리고 양치질 한번 잘해보자. 자, 중등도는 이 2개 다 하는 거에다 여기 요렇게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간식을 한번 줄여보자. 고도는 다 줄여. 설탕도 줄여, 간식도 줄여, 양치질, 칫솔질 해. 거기에 플러스 뭐 식이 조절을 너는 같이 해야 치아후식증이 안 생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판정 부분과 처방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이 2가지 우리 지금 앞서 배웠던 4개 말고 2개 우리 6개만 최대한 외워봅시다. 14개 막 엄청 많지만 6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좀 외워봅시다. 연쇄상 구균 어떤 거죠? S뮤탄스 이 친구 치아후식증 일으킵니다. 얘를 정량화해서 활성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얘도 뭔가 배양액에서 넣어서 녹이고 왁스를 씹어서 타액 2mm 거의 다 2mm네요. 2mm를 넣어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배지를 볼 거고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몇 마리가 있었는지 볼 거예요. 1에서 5만 마리 활성 안 돼. 5에서 10만 마리 경도 활성, 25만 마리 어떻게 다 세고 있나, 그쵸? 근데 어쨌든 세나 봅니다. 25만 마리 중등도 활성, 고도 활성, 25만 이상은 고도 활성. 예방관리 방법 중요하겠죠? 결국 이 표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활성일 땐 지금 그대로 잘 유지해줘. 경도활성일 땐 칫솔질 횟수나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 중등도는 불소도포 같은 예방치료, 치면열구전색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다시 하자. 고도활성, 이 모든 걸 집중적으로 다시 해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강 내 포도당 잔류시간 검사예요. 정의를 보시면 사탕을 먹고요. 구강 내 포도당을 막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보고 우식 발생 가능성을 판정하는 겁니다. 테스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3분 간격으로 구강 내 포도당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구강 내에 포도당이 소실되는데 보통 10에서 15분이 걸리는데요. 15분 이상 걸리면 환경 철저하게 관리, 끈적이는 당질의 섭취를 제한해보자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6가지.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이 한 표. 이거는 꼭 외우자. 이것만큼만 외우고 있으면 2문제 가져갈 거니 판정과 처방만이라도 우리 똑바로 알고 있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타액의 검사 관련된 거 3개, 균과 관련된 거 3개 이렇게 나누어서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처방하는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여러분들
이 표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어려우시고 힘드신 점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